12월 9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꼴이 정치도 종교도 그리고 이 노동계도 어디 하나 정상인 데가 없습니다. 죄다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오늘 정기국회가 끝이 납니다. 결국 정기국회는 6개의 혁신, 쟁점 법안 그리고 경제와 활성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끝나고요.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관련 개혁 법안도 5개도 처리하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야당은 한상균에게 올해 안에 노동관계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줬다. 그리고 지금 화쟁이 도법 스님이 그걸 확인해서 야당을 찾아가서 한상균한테 이야기해줬다는 겁니다. 자,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첫 이야기는 경찰이 오늘 오후 4시까지 한상균이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조계사를 찾아가서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자, 어제 구원수 서울지방청장은 그걸 전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전달하기 위해 조계사를 방문하면서 대웅전에 들어가 삼배를 올린 뒤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계사 앞에서 본인의 또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청장이 공권력 집행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조계사 주지 및 주요 성녀들에게 그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서 삼배를 올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체부터가 나라 꼴이 많이 틀려먹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지방청장이면 서울 관내 모든 경찰서를 총괄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이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입니다. 아마 이 전체 강신명 경찰청장 다음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인자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 집행을 통고하러 직접 가야 되고 조계사에 삼배를 참배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기가 찹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온갖 비난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조계사 신도들은 어제 한상균이 템플 스테이하고 있는 공간에 몰려가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열쇠 수리공을 부르니 어쩌니 하고 문을 걷어차다가 돌아갔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제가 말한 적반하장이 오늘 각 언론의 주요 헤드 타이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에 조계사로 총집결하라 그래서 6탄 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상균 끝내 이런 식으로 이 뒤끝이 안 좋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입장이나 민주노총이 포괄하고 있다라는 63만 명의 노조원 입장에서 보면 한상균 개인의 거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노동계약 투쟁에 반대하다가 자기들 말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되어서 깜빵에 가면 그야말로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희생된 사람은 생활비니 각종 지원금도 민주노총 차원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자기들 말대로 별 하나 달고 노는 거 아닙니까? 훈장택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끝을 지저분하게 하는 겁니까? 자, 지도부가 하나 체포되면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부위원장이 지도부가 되어서 하다가 또 체포되면 그 다음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한상균이 있어야 노동계약 저지투쟁이 성공하고 한상균이 없으면 저지투쟁이 안 되는 겁니까? 어제 문재인 대표는 관훈 토론에서 기간제 근로 부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파견 근로 이 2가지만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분리 처리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상규는 이런 분리 처리는 부적절하다고 또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한상규는 조계사가 나를 고립유폐시킨다. 권력의 눈치밥을 드신다. 아니, 조계사가 지보고 오래 했습니까? 이 조계사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상균이 자진해서 기어 들어가서 자비로 중생을 보듬어 달라고 했습니까? 어느 말이 옳은 겁니까? 애초에 조계사하고 한상균은 밀약이 있어서 자, 내가 11월 14일 이 폭력 집회를 또 한 번 더 하고 그날 조계사로 숨어들 거니까 조계사는 나를 12월 5일까지는 보호해주라. 그리고 새정년에 조계사 측에서 나서서 노동개혁 법안을 올 정기국회나 연말까지 처리하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다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이후에 조계사 화쟁위원회가 나서고 조계사 주지가 나서고 총무원장이 침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게 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는 뭐 꼭 총선이 있고 하니까 허지부지 되면서 또 내년 정기국회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상규는 결국은 이 조계사와 조계종과 짜고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법안을 저지하려고 처음부터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계종은 한상균과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오늘 오후 4시 이후에는 한상균을 보호하지 않겠다. 체포에 가든 말든 신도들이 끌어내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한상균 이야기 들어보면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총무원장이 지금 또 뭐라 하는가 하면 폭풍전야, 진퇴양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총무원장이면 조계종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종정은 있지만 상징적이고 뭐 종정은 그야말로 바지 사장이고 총무원장이 실제 사장 아닙니까? 업체로 보면요. 그러면 총무원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는 뭐고 한상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해야지 총무원장이 폭풍전야니 진퇴양난이니 이 뭐 선문답이라고 합니까? 남 이야기 하듯이 이러면 안 되죠. 자, 한상균은 전체에 노동자가 얼마입니까? 1931만 명, 2천만 명쯤 됩니다. 한국의 노동자가. 그 중에서 비정규직이 672만 명쯤 됩니다. 한상균은 그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노조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63만 명의 좀 기종 노조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관계 법안, 즉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중에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할 노동관계 법안 중에 무슨 이 파견근로기간제 이런 어떤 부분이 비정규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말을 합니까? 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기 위한 노동조직은 있습니까? 노조조직은요?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노사정위원회에 한국노총 들어가고 민노총은 자진해서 안 들어가고 이 둘만 상대하느냐? 672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나 또 그 외에 수많은 일용직이라든지 이 파견근로 임시직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조직은 아예 왜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대표는 왜 넣어주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조직을 만들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나 여야당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제 어떤 정부의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기관은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이고 울산에 있는 회사들은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쯤 들 때입니다. 이런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싸우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운운하면서 그 마치 자신들이 대변하는 듯 하는 것도 웃기고요. 노동자들 중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싫은 그야말로 이미 정치의 맛을 좀 봐버린 즉 노동자 조직 내부의 대형 사업장에서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노조위원장이 될 때 노동자들도 다 큰 회사는 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파는
또 이념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온건부터 뭐 극자까지 이런 부분을 대변해서 투쟁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단위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또 이 산별 노조의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서 중앙조직에 올라와서 민노총 위원장쯤 되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 본연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정치 투쟁과 이념 투쟁과 한마디로 기존 노조를 대변하는 기득권 투쟁 이런 부분에만 익숙해져 버린 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꾼들이 일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꾼들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저는요 정말로 노조위원장이나 노총의 대변자라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투쟁도 병행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바렌사 폴란드의 자유노조 폴란드의 그단스크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자유노조를 이끌면서 결국 이 동북권이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이 자유 폴란드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바렌사의 전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서 바렌사는 거의 이 투쟁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시락 사가지고 출근하고요. 자, 대한민국에 저는 이런 어떤 그 노조의 형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환멸을 느끼는데요.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은 노조하고 비슷한 게 이 종교다. 대한민국 불교는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동국대 사태요. 학생들은 속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들 중에서 사퇴하기로 했던 이사들 중에서 사퇴서를 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사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광이라는 스님 총장도 이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생들의 확연한 방침이고 이 사람이 퇴진해야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이 종단에서는 학교에 파견하는 이사 숫자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국대 사태가 이런 어떤 한상균 숨겨주는 과정에서 조계종이 욕을 먹으니까 마치 수습된 것처럼 학생이 단식을 하고 자살을 예고하고 단식을 하다 다 죽어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행정 공백 운운하지 말고 다 그냥 나가라. 당신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갑니다. 동국대가 다른 학교보다 등록금을 작게 받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은 그 재단이 무슨 종교가 있든 없든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뭐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동국대 학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동국대라는 대학을 보고 들어간 거지. 그 재단의 성격이 뒤에 무슨 불교가 있고 조계종이 있고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이 운영은 명백하게 능력이 있는 총장, 이사장이 나와서 운영을 해야지. 특정 종단이 자기들 말에 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그런 어떤 스님들, 성녀들을 여기 마치 한 자리씩 주는 자리로 내리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 4시 이후에는요. 저는 경찰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계종은 더 이상 욕을 먹지 않으려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서 지금 뭐 비공식으로 오후 5시 이후에 퇴거해달라고 했다 말은 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한상균을 조계종에서 보호할 이유도 없고 둘 이유도 없다. 그래서 한상균을 끌어내든 잡아가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소리를 하면서 조계종이 한상균을 보호하려고 든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에 이 불교가 맛이 갔다고 선언하고 조계사로 몰려가서 규탄 대회를 해야 됩니다. 자, 공권력도요. 이제 좀 똑바로 공권력답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지금 한상균을 잡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거기에 수백 명이 먹고 자고 하면서 조계사 근처에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방송하러 가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매덕이 들어갔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자,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